자, 반갑습니다. 기독교 탐사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늘 그랬듯이 사소한 자랑거리 읽으면서 수업을 시작해 볼게. 저는 아기를 잘 안아줘요. 어제 2살 아가를 안아서 재워줬는데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잘 안아준다고 칭찬해줘서 뿌듯했어요. 와, 이거 약간 연애 꿀팁일 수 있는데 은근 남자들이 되게 많이 반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물론 뭐 예쁜 외모, 멋진 몸매도 매력 포인트겠지만 아기를 잘 돌보는 모습에서 뭔가 이 사람이 나중에 내 아이를 돌본다면 되게 좋은 엄마가 되겠다. 약간 그런 본능 같은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정말 연애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잘 살려봐. 다음. 아르바이트 2년 동안 내기 하면서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왜 자랑거리냐 하면 제 개인 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 극강의 P이기 때문입니다. 제 공부 계획표, 생활 계획표 지켜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르바이트 2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다는 거지. 오, 이런 사람들은 좀 그런 책임감이 강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짐하는 건 사실 좀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최소한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친구들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야, 이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자랑거리지. 최고. 아, 이건 성진이 형한테 하고 싶은 말에 적혀있던 건데 장발 관리 어떻게 해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사실 말릴 때도 원래는 드라이해서 말리라고 하는데 그냥 수건으로 그냥 말려가지고 딱히 관리를 하는 게 없어. 근데 그건 있지. 좀 귀찮은 건 있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질질 흘러내리니까 좀 묶어야 되는 그런 건 있는데 사실 딱히 관리를 하는 편은 아니야. 게임 보러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정말 많으면 일주일에 3번씩 보러 다니는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2군 선수들이 그렇게 응원하러 다니다 보면 선수들이 먼저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다는 등의 말을 전해준다. 게임 보러 다니는 것은 나의 사소한 취미이고 내가 응원하는 선수들은 내 자랑거리이다. 야, 그 친구들한테는 진짜 이 친구의 응원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겠다. 유명한 것도 아니고 막 일군처럼 어떤 되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도 아닌데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준다? 그거는 야, 진짜 엄청난 힘을 주는 일이네. 사실 이렇게 뭐랄까 자기가 정말 깊이 빠져드는 취미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거든. 거기서 나만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심지어 그 방식으로 누군가를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진짜 멋있고 아름다운 취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어제 학교에서 춤추는 사마귀를 봤습니다. 아, 그치. 사마귀 춤출 때 있지. 이렇게 딱 들고서 이렇게 둥둥둥. 이제 그게 보통 위협하는 자세라고 하더라고. 아마 그 친구는 춤췄다고 보였지만 상당히 빡친 상태였을 거야. 1주차 수업 중에 자랑거리를 소개하실 때 마지막에 나왔던 친구가 제 여자친구 정인아입니다. 저까지 뿌듯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제 여자친구가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아하. 아, 지금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랑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난 수업 때 들었던 그 친구가. 알겠어, 알겠어. 사실 그때 그 친구가 익명으로 글을 썼어가지고 이름을 소개 안 했었는데 이렇게 이름을 쓴 거 보니까 좀 뭔가 소개해줬으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름을 딱 공개했어. 야, 멋있는 커플이 내 수업을 같이 듣고 있구만. 오케이. 앞으로도 좋은 만남 가지고 나중에 좋은 교실로까지 이어지면 너무 좋겠네. 내일 머리 빨강으로 염색하러 가요. 와, 어떤 느낌일까? 막상 내가 빨간 머리 한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은 나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용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젊을 때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 굿. 달리기가 진짜 빠릅니다. 천안역에서 19분에 내려서 신호 기다리고 21분 기차를 안 놓치고 탔습니다. 천안역 계단 진짜 빨리 다다다다 오를 수 있습니다. 전공이 태권도인가? 와, 나도 천안역에서 기차를 많이 타봐가지고 아는데, 그거 진짜 쉽지 않은데? 그 천안역 밑에서 위로 플랫폼까지 올라가는 계단이랑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온 계단도 엄청 많은데, 이거를 2분 안에 끊었다는 거는, 야, 입시체육대 거의 만점 받았겠는데? 최고인데? 도라에몽 성대모사를 잘합니다. 나한테 카톡으로 음성 보내봐. 한번 검증해보자, 다 같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내 이름은 성진, 이룰성, 늘어놓을 진. 내 꿈을 이루어서 세상에 펼쳐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 뜻이야. 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 중인 것도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게 됐고 그 사람을 3개월 동안 짝사랑하다가 결국 성공해서 250일 넘게 사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야 이 자식 엄청난 자랑거리네 하실 수 있겠지만 저를 잃어가고 있어요. 나를 버리고 그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하면서 난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고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날 찾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춰가는 것도 어찌 보면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사실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랑과 신뢰가 확인되었을 때는 상대방한테 어떤 내 모습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야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기 어려운 내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해 줄 수 있을까?를 솔직하게 꺼내고 대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특히 연인 간에는 대화가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점점 인터넷도 발달하고 모바일도 발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현상은 그거 같거든. 사람들한테 대화가 끊겨가는 거. 예를 들면은 이제는 뭐 물건을 살 때도 키오스크로 다 하다 보니까 사람 간의 대화를 잘 안 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대화 능력이 사람들이 점점 더 떨어져 가는 것 같아. 그럼 그랬을 때 가장 어디서 티가 많이 나게 되냐면은 누군가 연애할 때 그 티가 되게 많이 나게 돼. 연애하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 혹은 맞춰가야 될 부분들을 대화를 통해 맞춰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뭐 대화하다가 야 졌어 야 그래 너 잘났어 막 이렇게 한다든가 몰라 이렇게 한다든가 또 그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또 우야무야 또 다시 사귀는 거지. 아니면 뭐 그냥 분위기 좋아서 스킨십 하다 또 다시 또 화해하고. 사실 나는 그게 어떤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 긴 시간 동안 함께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다름을 꺼내놓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맞춰가면서 또 서로 중간점을 찾아야 되거든. 그 대화하는 연습이 젊었을 때 연애에서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잘 연습하면 좋을 것 같네. 여잔데도 형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사실 형이라고 불러주면 좋겠어. 왜냐면은 그 오빠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이상하잖아. 그치? 약간 나도 좀 이상해 보일 수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형이라는 말을 골랐던 게 사실 뭐 옛날에는 여자들도 그 나이 많은 그 언니들한테 옛날에는 형이라 불렀으니까. 그래서 형이라고 그러니까 성진이 형이라고 부르는 게 오해도 안 생기고 좋지 않을까. 성진이 오빠라고. 혹시 그걸 내가 학교 왔는데 만약에 어떤 여학생이 나한테 성진이 오빠 하고서 다른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그걸 보게 된다면은 되게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쟤는 무슨 뭐 어린 학생들한테 막 그런 이상한 연애 감정 느끼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어디로 가면 교수님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나요? 내가 사이버 강의만 하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거든. 그래서 세종시 근처를 배회하다 보면 나를 만날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피부관리사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관리를 받아서 피부가 좋은 편이야. 우와. 부모님이 피부관리사 되게 좋다. 나는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피부관리라는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는 해. 그래서 나는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면에서 엄마가 피부관리사야.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치킨집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 최고. 돼지고기는 질려도 치킨은 안 질리더라. 약간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네. 저희 부모님은 샤인머스켓을 하십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켓을 매일 먹습니다. 우와. 진짜 부럽다. 나는 개인적으로 제철 과일 먹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있으면 10월이잖아. 그럼 나는 이제 대추를 사 먹으러 엄청 농장을 많이 가게 될 거야. 그 정도로 난 제철 과일 먹는 걸 좋아하는데 샤인머스켓이라니 와. 특히 이제 샤인머스켓은 늦가을부터 정말 맛있어지잖아. 그 살이 단단해지면서 최고인데. 네. 자, 이렇게 오늘 사소한 자랑거리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자, 우선 우리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는 걸로 할게. 우리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질문했었어.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이다? 행복이다 라고 결론이 났었지. 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좀 보려고 하거든. 살면서 나는 내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한 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하는 거의 모든 행동이나 생각들을 돌이켜보니 정말 내가 가장 행복하겠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행동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실을 알게 됨을 통해 내 삶은 불행이 아닌 행복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큰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 같아. 그치?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다? 결국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거지. 나의 행복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가치 있게 살고 있나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 항상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현재에 만족해야지 라며 넘겨버린 질문들이었어요. 한번 신중하게 답을 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좋아.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 라는 질문을 듣게 되면 예전에 어린 시절에는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선뜻 대답을 할 수 있었지만 점점 커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왜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보고 행복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극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나의 행복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열정이 조금이나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 진짜 이걸 잊지 않으면 좋겠어. 내가 왜 살아가지라고 했을 때 결국은 행복이야. 그래서 이것보다 다른 가치를 더 우선시 두지 않으면 좋겠어. 막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가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거나. 근데 대부분 목표란 게 그래. 사실 그거를 이루지 못해도 우리한테 늘 두 번째, 세 번째 길은 있거든. 그리고 그렇게 두세 번째 길을 간 사람들이 패배자들이냐? 그렇지 않아. 또 사회를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낼 때도 있고 아니면 최고의 결과는 아니겠지만 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 뭐 예를 들면 축구를 보자. 축구 선수 중에서 손흥민만 행복할까? 손흥민 씨도 나름 행복할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K리그 하위권에서 뭐 교체로 뛰는 선수, 그 선수의 삶은 불행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적당한 수입을 가지고 또 적당히 가정을 꾸리면서 그 와중에 내 가치를 구현하고. 근데 우리가 목표 지향적으로 살다 보면은 아니야, 저것을 이뤄야지만 행복해 라는 오히려 목표가 행복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 근데 잊지 않으면 좋겠어.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이다?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거지. 한 번 더 외쳐보자.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다. 아, 기억하지? 들린다. 알았지?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다. 맞아. 그래서 이 행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행복의 공식을 배웠고 그 행복의 공식은 소유, 꿈, 사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이 행복의 공식을 향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 뭐 때문에 그래?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직업군, 그 꿈을 이루려면 나는 좀 몸이 좋아야 돼. 그래서 운동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해. 왜 이 공부를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가정을 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이 행복의 공식을 얻고 싶기 때문이겠지. 물론 뭐 일 자체가 좋아서 공부 자체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다마는 그 경우에도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는 소유, 꿈, 사랑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얻었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자, 창밖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자. 저 사람들은 왜 왔다 갔다 할까? 그리고 버스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 한번 지켜보자. 지금 저 사람들은 어딜 향해서 가는 길일까? 했을 때 대부분 그 행복의 공식의 목적이 있을 거야. 이 세 가지를 이루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행복의 공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렇잖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소유 혹은 꿈, 사랑을 이루는 그 순간 한번 떠올려보자. 얼마나 행복할까?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달에 뭐 한 최소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보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진짜 간절히 바라는 그 꿈, 그 뭐 취업이 되었든 혹은 사업적인 성공이 되었든 그 꿈을 이룬 순간, 혹은 그 오빠가 혹은 그 친구가 드디어 내 고백을 받아준 순간, 우린 진짜 행복할 거란 말이야. 정말로 행복할 텐데 나 사실 문제는 지금부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 가지를 이룬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자, 그 사례 중에서 하나를 말하고 싶은데 2017년 12월에 발생했던 사건이야. 어떤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죽음을 선택한 거지. 혹시 이 친구 기억하는 사람 있니? 맞아. 샤이니라는 그룹의 종현이라는 친구였어. 이 친구가 2017년 12월에 목숨을 끊었는데 사실 그때 굉장히 나도 놀랐던 기억이 나. 왜냐면은 조금 속 없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친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좀 더 세게 말해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어린 나이였지만 거의 행복의 공식을 완벽하게 이뤘거든. 자, 이 친구의 소유를 한번 떠올려 보자. 정말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의 소유를 벌었을 거야. 우리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룬 꿈. 우리나라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 해. 그리고 심지어 데뷔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친구는
아이돌들의 아이돌이었지. 앨범이 나올 때마다 차트 상단을 찍고 라디오 DJ로도 성공하고, 아니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꿈을 잘 이뤘어.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받은 사랑을 떠올려 보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가 나타나는 장소에 몰려가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외치는 말이 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근데 이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여태까지 태어난 영혼들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뭐냐면은 나도 행복하고 싶어 라면서 펑펑 울었다 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이게 이해가 가니? 야, 물론 모든 걸 갖춘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뭐 명제는 우리가 알고 있긴 해.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 친구가 뭐 때문에 불행했을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잘 상상이 안 가. 아니, 만약에 일이 싫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은퇴하고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되지 않나? 외로우면 누구나 친구로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사랑을 나누면 되지 않나?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 왜냐면 우린 이 친구가 솔직히 말해보면 너무너무 부럽잖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목표 같은 사람이야. 분야는 다르지만 우리도 이 친구처럼 내가 어떤 걸 이루어서 그걸 기반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왜? 그러면 내가 행복할 테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그래. 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깐만, 이 친구가 되게 특수한 경우일 거야. 좀 뭔가 좀 뭐 멘탈 관리 잘못했거나 좀 이상한 경우일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해. 근데 문제는 지금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거의 뉴스를 뒤덮고 있어. 예를 들면 누군지 알고 있니? 맞아, 영화 배우 이병헌이야. 자, 지금도 동네 연기학원 가서 남학생들한테 나중에 누구 같은 배우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면은 이분을 말하는 경우가 진짜 많을 거야. 왜? 그랬을 때 내가 행복할 테니까. 근데 이병헌 씨 지금도 공황이랑 불안장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대. 사람들만 만나면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정말 이를 악물고 약을 먹고 노력한대. 자, 그 다음에 이분을 보자. 누군지 알고 있니? 얼굴은 모르더라도 아마 이분이 만든 회사는 너희가 알 수밖에 없어. 바로 넥슨의 회장 김정주 씨야. 이분 돈이 얼마일까? 이분 자산이 15조라 그래. 15조. 얘들아, 상상이 가니? 우리는 15억도 크게 느껴져. 근데 15억이 10,000개 있으면 15조야. 10,000개. 자, 정말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 자, 근데 이분이 2022년 1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이거 진짜 혼란스럽지 않아? 얘들아, 15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불행할까? 추측해보자. 솔직히 안 떠올라. 아니, 15조면 인간관계가 싫어? 아니, 그러면은 섬을 하나 사버리면 되잖아. 거기에 그 섬을 정말 완벽하게 꾸밀 정도로 돈을 쓰면 되는 거잖아. 도대체 뭐가 힘들어서? 우린 좀 이해가 안 가. 자, 그 다음에 요새 그 초중고생 희망 직업 1위 뭘까? 맞아,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분 누군지 알고 있니? 여러분 안녕. 어떤 아저씨야? 빡빡이 아저씨야. 맞아. 피지컬 갤러리를 이끌고 있는 김계란 씨. 자,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지금 구독자가 300만이 넘는 걸로도 알고 있고, 유튜버지만 우리나라 예능의 판도를 바꾸신 분이야. 이분 덕분에 군대 예능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덱스란 친구도 이분이 끌어낸 사람이지. 자, 근데 이분이 한창 잘 나갈 때, 아무런 문제도 없을 때 어떤 분이 이 사람을 인터뷰했어. 김계란 씨 행복하세요? 아, 행복이요? 글쎄요. 한참을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분이. 되게 혼란스러워. 왜냐면은 이 세 분, 그리고 아까 봤던 종현이란 친구, 모두 우리의 목표와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야. 우린 열심히 살아가. 어떻게? 이분들처럼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 그러면 내가 행복할 테니까. 근데 이분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거야. 아, 잠깐만. 이 길 끝에 가면 행복한 거 아니었나? 근데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우리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길밖에 배워온 적이 없어. 우리가 어려서 공부하는 순간, 혹은 뭐 대학 입시를 위해 노력하는 순간, 뭐를 할 때 우리가 붙잡아왔던 건 뭐냐면은, 물론 정확하게 소유, 꿈, 사랑 이렇게 떠올리진 않았겠지만,
소유가 있고 꿈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노력을 해왔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 삶을 그동안 이끌어준 어찌 보면 유일한 지지대야. 근데 이것들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래. 이게 우리한테 되게 혼란스러워. 얘들아 생각해보자. 우리가 인생을 왜 빡세게 살아야 돼? 이유는 하나야. 소유, 꿈, 사랑 이거 얻으라고. 이거 얻으라고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우리를 막 닥달했어. 야씨 공부해야지. 그래야 돈 벌 거 아니야. 그래야 꿈 이루고 그래야 네가 가족도 이룰 거 아니야. 결혼도 하고 그러면 행복할 테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린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이룬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그래.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 그럼 그렇다고 다른 길을 걸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것 말고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얻을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우린 솔직히 말하면 답을 몰라. 나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인 것 같아. 그게 뭐냐고?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해지는 방법을 몰라. 얘들아 우리가 한번 떠올려보자. 우리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한테 알라딘의 램프가 나타났다라고 해볼게. 그걸 비볐더니 지니가 나타났어. 하하하 내가 소원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이루실 건가요? 우리 그때 말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 아 나는 뭐도 갖고 싶고 어떤 꿈도 이루고 싶고 막 어떤 걸 얘기할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걸 말하더라도 그걸 이미 이룬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불행하다라고 말을 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붙잡아왔던 말은 뭐냐고? 행복의 공식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거든? 얘들아 정말로 그거 이루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동안 너희가 살면서 느꼈던 불안은 어떤 불안이니? 아 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었을 거야. 근데 나는 좀 새로운 불안을 좀 말을 하고 싶어. 그래 그걸 다 이루었다고 치자. 그걸 다 이뤘다고 치자. 그때 정말로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때 정말로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간절히 취업하길 바라는 그 기업.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왜 지금도 불행을 말하고 있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공무원. 근데 왜 공무원들 중에 3분의 1이 합격하고 나서 4개월 이후에 바로 퇴사를 해버리지? 문제가 뭘까? 얘들아,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공식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과연 웃고 있을까? 아니면 허무해하고 있을까? 해피한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빚도 다 갚고 굉장히 드라마도 사랑받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턱 찾아왔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화장실만한 요만한 공간에 갇혀서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매 순간이 내가 죽는 느낌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 지금 앞으로 1분을 견딜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1분을 견디면 그 다음 1분도 견딜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 매 초를 봐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우울증이에요. 시상식 같은 데나 네네. 혹은 이제 뭐 일본에서 하는 팬미팅, 대규모의 팬미팅 네네네. 같은 거 있을 때는 그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야, 그게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을 마치 이렇게 하나의 길을 걷는 것을 비유를 해볼게. 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한 길을 걸어가는 거야. 저기 끝에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자, 여러분 저기 끝에 있는 목적지를 향해 갑시다. 저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스! 다 같이 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우리 중에 한 명이 뭐 달리기가 빨랐나 봐. 혼자 먼저 부웅 가는 거야. 그래서 오씨 부럽다. 쟤는 달리기가 빠른가 보네. 아 여러분 뭐 어쩌겠어요. 우리는 계속 갈게 갑시다. 네 갑시다. 그냥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저기 길 끝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소리가 여러분 하고 들리는 거지. 뭐지? 해서 봤더니 아까 갔던 그 친구가 벌써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우리한테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거야. 하길래 그래 그냥 거기 좋지. 야 우리 금방 갈게. 거기 있어. 금방 갈게. 이렇게 막 인사를 했어. 반갑게.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외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그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충격? 그게 바로 어찌 보면은 아까 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열심히 걷고 있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 거잖아. 근데 그 길을 이미 도착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은 뭐가 되는 거지?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 거지? 이런 혼란이 드는 거지.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행복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야. 그러면은 그 행복을 향해서 반듯하게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동안 그 반듯하게 가는 길을 소유, 꿈, 사랑이라고 배워왔고 알고 왔었고, 사실상 우리는 이 소유, 꿈, 사랑에 우리를 올인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이루어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너무 허무할 거야. 자, 그럼 그렇다고 소유, 꿈, 사랑이 나쁜 거냐라고 한다면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 자, 그렇다면은 소유, 꿈,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왜 불행하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피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우린 얘기해 볼 거야. 참 쉽지 않지? 좀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고, 행복하기 위한 고민들이니까 좀 머리 아프더라도 함께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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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볼까?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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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차례.